지난 2022년 7월 하순 중국 공군의 제20 전투기가 동중국 해상에서 중국 방공 식별구역에서 외국의 스텔스 전투기를 추적을 했다고 중국 인민해방군의 공식 선전 매체인 해방군보가 2022년 8월 16일 보도를 했습니다. 이 기사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2017년부터 배치가 되기 시작을 해서 2021년까지 약 20여 대가 실전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제20 전투기에 대해 중국군이 처음으로 공식 언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방군보와 이를 인용을 한 중국일보 등 중국 공산당 선전부가 운영을 하는 매체들은 미국의 F-22 랩터와 한국과 일본의 F-35 라이트닝 II 를 직접 언급하면서 제20은 이에 대응할 수 있다며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는 중국이 제20 전투기의 개발을 끝내고 실전 배치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 주장을 했던 2017년부터 6년 만인 2022년 7월 말부터 적기의 탐색과 식별 그리고 추적을 하는 기초적인 공중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동안 중국 현지 매체와 인터넷에서 거론이 되던 제20의 작전 선능에 관련된 자료들이 모두 허위였다는 것을 방증을 합니다. 한편 영국의 IHSJ는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제20이 추적을 했다는 다른 나라의 스텔스 전투기를 F-35 라이트닝 II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북아시아에는 일본 이와쿠니 해병기지에 배치가 되어 운영되고 있는 되거나 강습 상륙함 LHA-7 USS 트리폴리에 탑재되어 있는 미 해병대 F-35B와 역시 이와쿠니에 이동 배치된 미 공군의 F-35A, 일본 아오모리현 미사와에 배치되어 있는 항공자위대의 F-35A, 그리고 대한민국 공군의 F-35A 뿐입니다. 해방군보는 보도기사에서 동해 방공 식별구역이라고 밝힌 내용을 근거로 하면 제20은 LHA-7 USS 트리폴리에서 이륙을 한 F-35B를 추적을 했다라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 해군이 운영을 하는 USNI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USS 트리폴리함은 2022년 7월 중순부터 8월 18일 현재까지 동중국해에서 활동 중이기 때문이고 USS 트리폴리함의 공식 SNS 계정을 보면 F-35B가 탑재되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해방군보가 밝힌 제20 운용부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방군보는 기사에서 제20의 소속이 왕하이 대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 쪽 자료를 찾아보면 이 부대는 6.25 한국전쟁에서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1950년 10월 창설이 되었고 러시아가 제공을 한 미그 15를 갖고 두 차례 한국전쟁에 참전을 한 부대입니다. 중국군의 편제 개편 이전에는 제남군구 예하의 제19 항공사단 소속이었다가 중국 공군 최초로 러시아의 수호이 27 SK-20대를 배치를 받아서 운용을 했었고 현재는 동부전구 공군 예하 상해기지의 제9 항공여단 예하 제1항공연대 소속입니다. 안위성 무호시 만리구에 있는 무호 만리 공군 기지에 주둔을 하며 기체의 편제 서열은 62, 그 다음에 임의의 숫자 0, 그 다음에 임의의 숫자로 표시가 됩니다. 이 기지의 위치좌표는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무호 만리 공군기지의 변화를 확인해보면 2021년 2월 촬영된 구글 어스 위성 사진에는 활주로 북쪽에 10개이던 강화 경납고가 2022년 8월 현재 중국 현지 자료에 게시된 위성 사진에는 북서쪽에 16개가 추가가 되어 모두 26개의 강화 경납고가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영국의 IHSJ의 분석과 같이 제20을 6년 만에 초기 작전 성능 IOC 배치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제20에 대한 평가입니다. 중국 공군은 제20의 별칭을 위룡이라고 부릅니다.
청두 항공기공업그룹이 개발 생산을 했으며 2021년 10월에 복좌형 기체인 J-20S의 시제기가 식별되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공개되어 있는 J-20에 관련된 내용은 주해 항공쇼에서의 비행 장면과 CCTV나 신화통신에서 보도한 것들을 중국의 민간인들이나 국내외 여러 민간인들이 이리저리 짜집기를 하여 확대 재생산한 것들 뿐이고 중국 인민해방군이 공식 발표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기체 전방에 부착이 되어 있는 거대한 카나드 날개는 항공력학과 물리학적으로 스텔스 기능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요인이나 중국 현지 자료들은 이를 무시하고 기체의 과도한 스텔스 성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인도군이 수호이 30MK로 중국군의 J-20을 탐지했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고 2021년 4월 5일자 중국 공산당 선전부가 운영을 하는 환구 15의 영자지인 글로벌 타임즈는 그동안 중국 국내에서의 운용과 적대 세력들에게 J-20의 성능을 오판하게 만들기 위해 J-20은 레이더 리플렉터의 일종인 루네베르그 렌즈를 장착을 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그것을 떼어내고 진정한 스텔스기로서의 작전에 들어간다라고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환구 15의 이 글로벌 타임즈가 언급을 한 루네베르그 렌즈라는 것은 미국 공군의 F-22 랩터나 F-35 라이트닝 2가 피하간의 오인 방지를 위해 일반적인 레이더로도 스텔스기를 멀리서 인식할 수 있도록 일부러 의도적으로 적 또는 아군의 레이더의 주파수를 반사시켜 RCS 값을 증폭시키는 레이더 리플렉터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스텔스기이지만 레이더가 인식을 하라고 일부러 그 레이더를 반사시키는 그러한 장치라는 겁니다. 따라서 글로벌 타임즈가 루네베르그 렌즈를 운운한 것은 도리어 J-20의 스텔스 성능을 강하게 의심을 하게 하는 기사로 평가가 되었었습니다. J-20의 전투 반경에 대해서는 중국 공군이 공식 발표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중국 현지에서는 1200km다, 2700km까지 여러 가지 주장이 난무를 합니다. 또한 생산 수량도 2021년까지 24대라는 주장과 53대라는 주장 등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6년 동안 생산된 J-20에 적용이 된 엔진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그동안의 러시아제 AL-31FM2, 그 다음에 이 엔진을 중국이 복제를 한 WC-10, WS-10B, WS-10B3, WS-15 등 5종류의 엔진이 J-20에 적용이 되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 24대를 생산을 했다라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평균 1개의 엔진 종류로 5대의 이 J-20을 재제작을 했다라는 것이 되고 J-20의 성능을 거론을 할 때 스텔스 성능의 좋고 나쁨보다는 엔진이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국내외의 군사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이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을 해봅니다. J-20의 전투 반경을 최소로 잡았을 때 1200km를 적용을 할 경우 무호만리 공군기지를 기준으로 한반도 전체와 일본의 주코쿠 지방인 야마구치현 전체가 오키나와 그리고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 중국이 주장을 하는 J-20의 성능을 100% 사실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한국과 일본 모두를 위협을 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한국, 일본, 미 공군이 운용을 하는 F-35A 라이트닝2의 전투 반경은 약 1100km이고 미 해병대가 운용을 하는 F-35B 라이트닝2의 전투 반경은 약 830km를 적용을 하게 된다면 중국의 북경, 천진, 남경, 온주 일대가 작전 반경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수년 동안 J-20에 대해서 중국 현지 매체들과 국내 민간 부분에서 J-20에 관한 짜집기를 한 정보와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으나 중국 인민해방군과 중국 공산당 선전부가 공식적으로 J-20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자국산 무기체제의 재원과 성능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과 그동안 무기체계의 전력화를 공개하는 관례에 비춰보았을 때 중국 공군이 제20의 초기작전 능력 IOC를 확보한 것으로 이제는 공식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국인민해방군이 제20의 초기작전 능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만약에 한미일대에 중국의 무력 충돌이 발생을 한다면 그것이 한중이 됐던 일본과 중국이 됐던 미국과 중국 등 어느 경우이든지 서해와 제주 남쪽 해상 공역이 스텔스 전투기들의 전투 공역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공군의 조기경보 통제 능력과 공중구비 능력의 증강이 필요하고 해군 2함대와 3함대 그리고 기동 7전단이 공군의 F-35A의 공중작전을 지원할 수 있는 대공 탐색 능력과 함대공 자산을 충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대한민국의 서해와 제주도 남부 공역에 대한 중국 공군의 위험 요소가 하나 더 늘어났음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